네, 단독 기사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수해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도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 회복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위원장 옆에 수해 현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최고급 승용차가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적으로밖에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몸소 구입해 오신 당과류들을 아이들에게 먹여도 주시고 귀여운 옷들을 입혀도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야 하고 무엇을 지키고 해야 한다는 너무 무겁게 살펴진 앞에서 위로의 말씀을 국가의 영상에 국물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하여 계승자들의 어린 우호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영원히. 네, 지금부터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수해 현장에 최고급 승용차를 함께 갖고 가는데 이거는 의도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뭐 홍보에 실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수해 지역이 심각하거든요. 네. 심각하고 이제 지금 뭐 이미지로는 뭐 가서 이제 애들도 끌어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이는 반면에 또 이제 전용 열차에 보면은 지금 이제 옆쪽에 독일에 있는 독일의 이제 고급 차량, 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억 7천 이상에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승용차인데 이 차량이 보이게끔 해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조금은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실수에 가깝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긴 저희 하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저 차량 브랜드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지만 예. 네, 벤츠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얘기를 안 하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네. 뭐 어쨌든 마이바흐라고 해서 이제 예. 최고급 이제 차량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걸 구하려고 하면 지금 어쨌든 뭐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고가의 차량이고 네. 저걸 비롯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외제 차량을 많이 좀 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난달에도 뭐 렉서스 차량을 뭐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지금 이재민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여서 저게 과연 의도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실수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됩니다. 네, 박 위원장님. 예. 근데 저게 만약 실수였다면 저 이제 벤츠 차량 앞부분이 이렇게 화면에 잡혔는데요. 예. 그런 것이 실수였다면 그 책임자들 지금 아마 곤욕을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대북 제재의 해당 사항이 지금 저 차량에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 운송 수단이 이전될 수 없다라는 네. 부분도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사항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내려졌는데 네. 여전히 지금 벤츠 차량이 북한 김정은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따라서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네. 벤츠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타고 다니는 또 지난 6월에 그 푸틴 대통령 북한에 왔을 때 네. 그때도 평양에서 공식 환영식에서 벤츠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금 뻥뻥 구멍이 뚫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차량이 최신 모델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지 4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량 번호판을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차량 번호가 이 그냥 예사 번호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했던 차 번호도 보면 아우루스 차량에 똑같이 저렇게 727-195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량이 있는데 번호판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아, 좌측이 이제 푸틴한테 이제 받은 거고 푸틴 대통령이 받은 거고 우측이 최근에 이제 마일바흐에서 이제 지금 그 727-1953 같은 차량 번호로 이제 지금 보이는데 네. 이 날짜가 보니까 1953년 7월 27일
즉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전승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상대로 이제 6.25 전쟁 때 당시에 이제 정전 협정을 맺었지만 승리를 했던 그런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 간부들도 똑같이 이 날짜라고 된 이제 그 차량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날짜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 그 위원장의 차량도 이 번호로 된 차량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그래요? 됩니다. 예. 네. 북한에서는 똑같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가 여러 대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북한의 수해 이 피해는 김 위원장이 이렇게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민심을 달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피해 정도가 심하다는 말은 날조다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가 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에 흙탕물을 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피해 지역의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다느니 구조 중 직승기 여러 대가 추락한 사실이 정보 당국에 의해 파악되었다느니 하는 날조 자료를 계속 조작해내면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께요. 북한에서 한국 언론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TV조선이 그때 당시에 이제 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날조다, 네. 엄중한 도발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좀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눈 자체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내부에 지금 이런 뭔가 이제 수해가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비난이 좀 발생을 하는 거를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북한에 다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사실 뭐 소신 있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이재민의 숫자는 지금 다시 이제 판단을 해보니 뭐 북한의 자강도 지역에서만 지금 2,000에서 2,5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고 우리 정보 하고요. 당국자들이 지금 내놓고 맞습니다.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민 숫자도 지금 3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보다 이제 2배 밑에 되는 숫자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 북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축소를 해서 그렇게 좀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이렇게 피해 정도를 줄이면서까지 이제 우리를 특히 한국 언론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김 대변인께 그렇게 한국 언론을 트집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북한 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증하는 것이다. 네, 민심이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이 홍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물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곳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공표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저런 고통을 받고 있고 죽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 내부의 단속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단속을 위해서라고 하면 적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내부의 분쟁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정치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한 일례로 뭐 예전에는 스포츠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 전쟁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수치까지 조작하고 있는 것은 민생이 안 좋다는 방증이다. 여론이 안 좋다는 방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